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율 위한 성장 조영국입니다. 얼마 전에 2018학년도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서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기사에서 이렇게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가 되면 기존에 학군이 좋았던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오늘은 학군하고 부동산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자사고 특목고가 폐지가 되면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지역이 좀 유망한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발표가 났으니까 서울대 합격자 수도 고교별로 지역별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폐지되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2018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가 발표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사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기사에 나온 표를 보니까요. 1등부터 20등까지의 고등학교를 나타냈는데 전체 순위를 보시면은 서울예고, 서울과학고, 하나고 뭐 이런 순서로 가서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가 20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바로 유형인데요. 유형을 보시면 특목고, 특목고, 자사고, 자사고, 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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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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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목, 특목, 이렇게 1등부터 전체 20등까지가 전부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차지를 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보시면은 일반 고등학교 내에서는 강서고등학교가 가장 잘했고요. 그리고 단대부고, 숙명여고, 신성고, 한일고, 경기고 뭐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전체 다 읽어봐 드릴까요? 네, 양서고, 공주사대부고, 서울고, 화성고, 한영고, 명덕고, 영동고, 낙생고, 수지고, 중산고, 진선여고, 대진고, 서문여고, 용산고, 서현고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가 나온 학교는 어딨지? 라는 분들 계시죠? 예, 제가 나온 학교도 물론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100등까지 한번 추려봤는데요. 이 100등을 지역별로 추려봤습니다. 먼저 100등 안에 있는 학교 중에 서울이 52개교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과반이 넘는 수가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는 25개 학교, 부산은 6개, 대전 5개, 충남 4개, 대구 셋, 인천 셋,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충북 둘, 세종, 울산, 전북이 1개교씩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에서도 특목고하고 자사고임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일반 고등학교는 많이 없습니다. 영예롭게 일반고가 순위를 올린 고등학교는 부산의 동아고, 그리고 대전의 대덕고등학교, 그리고 충남의 한일고, 공주사대부고, 대구는 없습니다. 인천 없고요. 강원 없고, 경남 없고, 경북 없고, 광주의 고려고등학교가 있네요. 고려고등학교가 순위에 올렸고요. 그리고 충북에는 세광고, 그리고 세종, 울산, 전북은 전부 다 자율형사립고나 특목고입니다. 네, 여러분 나온 학교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관심들이 조금씩은 모두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는데 뭐 지금은 안 좋아졌다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어느 학교가 좀 공부를 잘하지? 이런 부분 때문에 궁금하실 건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달아주시면은 전국에 서울대를 한 명이라도 간 학교가 있는 학교를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방금 보신 내용을 이렇게 친절하게 또 정리해 놓은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보니까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비율이 2016, 17, 18 이렇게 3년간 오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계고가 그래도 54.8%를 차지하고요. 자율형 사립고는 줄었습니다. 줄었고, 과학고가 늘었고요. 외국어고는 줄었습니다. 기존에 3년 전에는 뭐 12.2%, 17학년도에는 9.6%, 근데 다시 8.4%까지 좀 줄었고요. 이 부분은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아무래도 좀 뭐 외국으로 아예 국내 학교 말고 나가는 뭐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영향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한 뭐 현역이나 재수 삼수생들은 어떻게 가냐 봤더니 고3 재학생, 즉 현역들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현역이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재수 삼수생은 계속 늘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면 아무래도
좋은 데를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재수 3수생들은 아무래도 좀 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사시는 분들이 학교, 학업, 뭐 자녀의 교육 이런 부분에도 관심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재수 3수를 어렵게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 전폭적인 지원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그런 지역에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네, 여기서 돌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껏 뭐 서울대 합격자 수 뭐 이렇게 장황하게 알아봤는데, 왜 서울대 합격자 수를 알아보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일일까? 과연 뭐 연대간, 고대간, 한양대간 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1등이잖아요. 예, 1등이기 때문에 서울대 합격자 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2등, 3등, 4등 뭐 아니면 조금 더 하위권의 대학교도 가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상위권에 이렇게 수가 많으면 그 하위권에도, 그보다 하위권에도 가는 학생 수가 많겠지라는 가정이 일단은 첫 번째가 반영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의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나 학생들의 좋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시하고 정시가 있잖아요. 저희 때는 뭐 수시도 없었지만은 이 수시에서 서울대를 많이 입학을 한다라는 것들은요, 좋은 대학에 많이 간다라는 거는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관리하는 체계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잘 해준다는 얘기겠죠. 수시로 많이 간 학교가 좀 좋고요. 정시로 많이 간 학교는 뭐 어떤 학원가나 또 우수 인재들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시로는 많이 못 가는데 정시에 좀 많이 간다. 이런 지역은 아마 좀 잘 사는 지역일 거고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학생들을 지원을 잘 못 해주고 있는 학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두 번째, 서울대 합격자 수 이외에 학교의 수준과 분위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뭐 서울대 합격자 수 이렇게 위화감 조성되는 어떤 지수 말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시는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있습니다. 이 학업 성취도 평가는요, 1년에 한 번씩 치는데요. 중학교는 중3, 고등학교는 고2가 칩니다. 전국이 동시에 시작하면 치고 곧바로 그 정답지를 걷어서 평균 점수를 냅니다. 이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국영수를 치는데요. 국어 평균, 영어 평균, 수학 평균도 내고 국영수 전체 평균도 내는데, 이 평균 이상을, 그러면 보통 이상의 학력이 있는 학생이 그 학교의 몇 프로냐. 그래서 뭐 특목고 자사고 같은 게 거의 뭐 95% 이상이 다 넘고요. 당연히 넘고요. 괜찮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90%, 뭐 85% 이상을 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들은 뭐 80에서 75% 이렇게 수준이 되는데요. 그런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학생의 면학 분위기, 그러니까 보통 이상의 학생이 몇 프로가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전수조사였어요.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한나라시 전국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한나라시 쳤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거를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바꿨습니다. 이 표본은 전체 3%만,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3%만 치르게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학교를 한번 이렇게 가서 조회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역별로 어느 정도다, 대한민국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제 이렇게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상위권에 진학하는 비율,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바탕으로 해서 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짐작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뭐 학생들은 좀 그렇겠지만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전수가 쳐야 좀 학교 분위기를 알 수도 있고 하는 분위기인데, 뭐 물론 이렇게 서열화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폐지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사고와 특목고가 폐지가 될까요? 과연? 네. 지금 폐지되는 게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의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현행은
전기와 후기에서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체능고, 그리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정기에 선발을 합니다. 학생을. 이 정기에 선발을 지원을 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고등학교에 후기로 지원을 해서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특히 자사고하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에 일반 고등학교와 같이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우선권이 주어졌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교육부 쪽의 공무원 관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고나 자사고에 지원하는 것은 학생 자율에 두되 불합격할 경우에는 일반고 배정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학교의 배정을 감수해라.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집 가까이 있거나 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먼저 일반고를 난 특목고나 자사고 지원 안 하고요. 먼저 일반고를 지원을 해서 선점을 한 친구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특목고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학생들은 좀 정원이 다 찬 일반 고등학교, 인기가 있는 일반 고등학교 못 갈 거고요. 좀 인기가 없는 학교나 집에서 좀 먼 곳에 있는 그런 일반고에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특목고에 과연 진학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고민이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하나 더 이제 고교학점제라는 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교학점제는 대학교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비슷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뭐 정해진 요일별 이렇게 시간표대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이 고르는 거죠. 나는 수학을 좀 더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수학을 좀 더 많이 듣고요. 영어나 외국어를 좀 더 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과목을 더 듣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학생이 그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원하는 과목을 듣게 된다면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과학고나 외고 뭐 이런 뭐 학교들이 굳이 필요하냐 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돼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특목고들을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돌발 퀴즈입니다. 학군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 학군 잘 하시는 분들, 아줌마들 꼭 있어요. 이 아주머니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돼지엄마라고 불러요. 이렇게 아줌마들을 이렇게 끌고 다닌다라고 해서, 돼지가 보면 새끼들이 이렇게 막 끌고 다니잖아요. 돼지엄마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의 의견이 뭐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에서 중학교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는 지금 중학교 때만 공부를 잘하면 이제 시험을 쳐서 특목고 자사고 갈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지역과 상관없이 이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역에서 가야 되는 그 학군은 중학교 학군이 더 중요하다라고 현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는 학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요? 네,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군은 학교가 모여있는 여러 개의 학교가 있는 학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전체적인 수준을 이제 학군 수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는 내가 사는 곳 있잖아요. 내가 사는 곳에서 딱 갈 수 있는 초등학교가 한 곳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주소를 딱 찍으면요, 어느 초등학교를 간다라는 건 뭐 네이버 지도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 제가 그 사이트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학업 성취도 평가나 뭐 상위 학교 진학률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것도 뒷부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과연, 그러면 이렇게 특목고가 자사고가 폐지가 된다면 어디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면 아무래도 중학교 학군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럼 지금도 중학교 학군이 좋은 지역이 올라가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중학교 학군이 좋으면 마찬가지로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 자사고를 뭐 진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이런 중학교 학군이 좋은 지역은 주로 이제 학원가가 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에요. 이때 이 학원가는 아무런 그냥 뭐 학원이 아니라 사실 선행학습을 좀 해줄 수 있는 학원을 얘기하고, 그런 선행학습을 해줄 수 있는 학원은 보통 브랜드가 있는 약간 큰 학원들이 이제 몰려있는 그런 데가 좋은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학원가는 어떤 굉장히 삐까뻔쩍한 그런 건물들보다는 조금 뒤편에 이렇게 약간은 낡은 건물, 그런 데서 적은 임대료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학원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학군이 좋은 지역은 고등학교 학군이 기존에도 강했으면 이제 더 강해지는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안 가고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우수 자원이, 그러면 고등학교 학군이 강한 지역은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중학교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는 막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는 데 있어요. 특히 뭐 마포구나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군이 약한데 중학교 학군은 강하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군도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런 지역이 아마도 뭐 부동산 쪽에 학군하고 연결이 돼서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사고하고 특목고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앞에서 고교 학점제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목고가 있을 이유가 없다. 뭐 수학, 과학을 하는 어떤 과학고나 외국어를 좀 특출나게 좀 많이 가르치는 외국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특목고가 폐지가 되면 기존에 있었던 특목고가 일반고로 이렇게 전환된다라는 뭐 어떤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특수 목적이 폐지가 되면 사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진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 특목고 자사고가 갑자기 그거 타이틀을 버린다라고 해서 갑자기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네. 선생님들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교육 방법, 그리고 뭐 커리큘럼, 문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더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거는 학원가가 좀 우세한 지역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영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의 영향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임대 주시는 분들이 공실이 날 확률이 적다라는 겁니다. 매매가의 확률은, 매매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간접적인 좀 영향인데요. 학원가에 아이들을 자꾸 이렇게 데려다 주다 보면 뭐 이사 와야지 해서 잠깐 그 아이가 학교 다니는 시간 동안만 전세 얻을 확률이 더 큰데, 자꾸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면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차이가 갭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률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크겠죠. 그럼 매매가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잘 아셨죠? 자, 말씀드렸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같이 알아볼게요. 이 검색창에 학교 알림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어떤 공시된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여기서 주요 지표 검색에 들어가서 보는 편이고요. 졸업생의 진로 현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뭐 중학교의 진로 현황이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뭐 어디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학교별로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학구도 서비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학구는 어디지? 내가 사는 거주하시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여기 칩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음마 아파트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전주 말고 서울의 음마 아파트다. 여기 초등학교를 보시면 깜빡깜빡하죠. 깜빡깜빡. 어디 가냐면 대연초등학교. 요 대연초등학교를 갑니다. 대치동의 그 음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요. 그러면은 중학교는 어디를 가냐? 지도가 좀 줄어들면서 또 깜빡깜빡합니다. 보이시죠? 이 하늘색으로 중중중 이렇게 찍혀 있죠. 요 학교 중에서 이렇게 추첨으로 뺑뺑이로 가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는 그러면 일반 고등학교 어디로 가냐? 이만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찍혀 있죠. 이 고등학교 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찍혀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셨듯이 초등학교는 한 군데가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학군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에서 제공하는 학구도 안내 서비스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 또 학교 알림이에서 또 지표들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